이제 반갑습니다. 이제 그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까요? 항상 늘 시작인데 이 또 이렇게 어떤 기회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떤 하나의 마디를 이렇게 끊어가면서 또 새로운 마디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 이제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마음적으로 뭐 이렇게 좀 흐트러졌던 마음들도 다시 이렇게 다잡는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약간 구분점이 있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일주론 자체가 다른 그 공부부하고 다른 거는 일주론은 하여튼 종합편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주론을 잘 해놓으시면 종합 정리가 잘 되고, 이걸 또 잘 활용하면은 전체적인 팔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일주론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잘 써먹는 이제 일주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이제 알려드릴 건데, 요런 거는 사실 이제 일주론은 그냥 내 일주만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일주는 자기 일주만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주가 8글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8글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8글자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연,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이제 시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글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연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 일, 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기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일주론으로 얘기했을 때 요 자리가 기축 자리다. 이걸 이제 일주, 일이라고 하는 이제 기둥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일주라는 게 기둥주자예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요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주 그러면은 4개의 기둥이고, 팔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일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기둥을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요거가 아주 핵심이 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보고 나는 어떻다, 나의 생각은 어떻고 나의 행동은 어떻다 이렇게도 보는데, 또 각자의 이 기둥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각자의 기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다. 그럼 부모님은 이 월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에 대한 것도 되고 형제에 대한 것도 되고 그렇거든요. 형제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상에 대한 부분이고, 이 조상이라는 거를 이제 가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옛날하고 다른 거는 이 조상과 가문의 영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즘은 연을 부모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월을 형제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도 이제 보는데, 요거는 참고로만 하시되, 기본은 조상 자리, 나의 어떤 가문 자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하여튼 어르신들을 보는 자리고, 그 다음에 형제 자리다, 또 부모 자리다는 월을 보는 거고,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식을 보는 거죠. 자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 육친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자리 자체가 이런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이 병호일주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병호잖아요. 병호.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말띠다 이렇게만 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나의 조상이 병호적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나의 조상이. 그 다음에 여기 정미다. 정미다. 그렇게 치면 이 자리가 부모의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성향.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너의 가문은 병호적인 가문에 태어나서 정미적인 부모의 밑에서
나의 기축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 성향을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미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러한 것을 전달한다. 내가 이런 사람에게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에게 전달하니까 이 가족이라고 하는 전체의 분위기는 어떠하다라고 해석도 한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 이 사람의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의 전체적인 가족 환경을 이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사주를 보고 부모가 엄마가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뭐 자식이 어떻고 때로는 뭐 아버지가 어떻고 또 뭐 아이고 뭐 태어나길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냐면 그게 이제 또 변수, 이 주변에 있는 변수에 따라서 그러한 변수 작용이 일어나지만 기본은 뭐냐면은 이러한 일들에 대한 것들이 일주적인 이 묶음을 가지고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병호일주의 연에 있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성격이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해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세요. 뭐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어느 집 가보니까 병호의 이거다 그러면은 그 집안이 한마디로 해서 굉장히 엄한 집안이거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주 불같은 성향의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고 그런 부분의 밑에서 자라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나의 성향이 이러한 걸로 인해서 뭐 영향을 받잖아요. 그쵸? 유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면 자기 성향 그대로 다 드러나겠지만 만약에 부모가 굉장히 아주 강력하고 아주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하면 자기 성향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그 성향에 따라서 내 변화가 일어나듯이 이러한 기본은 뭐냐면 연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이라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월은 부모 형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부모가 그런 성향이 아니면 형제라도 그런 성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일은 자기고 또 요 밑에는 자기 배우자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시에 있어서는 자기 자식에 대한 부분을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자식운이 있다, 뭐 자식운이 없다 이렇게도 판단하는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단순한 해석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만 해가지고 우선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도 잘 맞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디테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부분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일주론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둥들을 이렇게 그냥 바로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일주론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만의 기둥만 이거 배우면 이거 내 것만 안다가 아니라 부모 것도 알 수 있고 조상 것도 알 수 있고 자식 것도 알 수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자식 거면 자식 사주를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부모 거면 부모 사주를 봐야 되는 게 원래지만 이 아우라라는 게 있어요. 전체적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우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 의문을 제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어떤 청제가 다 3명이야. 예? 3명이에요. 3명인데 3명 사주가 다 똑같나요? 다르죠? 3명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모덕이 많고 어떤 사람은 부모덕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진짜 조상덕이 없어. 에? 근데 어떤 사람은 부모덕도 있고 뭐 조상덕도 있고 다 있다. 그런데 이게 자식이 3명인데 이게 다 다를 수가 있냐 이거죠. 똑같은 부모인데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보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만 보고
네 부모까지 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있죠. 너무 어찌 보면 단순화된 옛날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으로. 이게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부모인데 어떤 사람은 부모 떡이 있어. 그러니까 부모 떡이 있어가지고,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냐? 이 사람은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부모 떡이 없어서 조실 부모했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이거 부모인데, 뭐 둘 다 달아, 뭐 이복동생인가? 뭐 이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 이게 해석이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달리 보는 뭐 기본적인 관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걸 봤을 때 여기 내가 부모 덕이 좋으니까 부모 덕이 다 좋다. 부모 덕이 안 좋으니까 부모 덕이 다 안 좋다.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떤 부모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자기 동생은 부모 덕이 많아가지고 부모가 아주 부유하고 좋은 거고 나는 부모 덕이 없다고 해가지고 부모가 조실 부모 한다는데 그럼 그 부모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죠? 부자여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럼 그건 뭐냐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다가와야지. 처음에 여러분 배우실 때 이렇게 이제 배우거든요. 조상,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나, 부인, 그 다음에 자식 이렇게 배우니까 아주 재밌어. 쉽거든.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갖고 딱 볼 때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런 거 볼 때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형제가 다른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해. 근데 이게 이제 깊이 보다 보면 근데 이게 맞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게 아주 재밌는 게 맞더라니까. 상담해보면 이것만 딱 보고 막 얘기를 해주면 분명히 부모가 이게 형제들이 다 다르면 사주 보면 다 다른데 이상하게 이게 맞거든. 그러니까 그게 좀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이렇게 논리만 보셔갖고는 될 일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래서 원래 그 사람의 가족에 대한 부모를 보려고 그러면 이 가족 거를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들 거, 자식 거, 그 다음에 뭐 부모님 거 이렇게 같이 보면서 서로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해줘야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부귀영화 뭐 이런 것들 이 사람은 이 부모도 이러한 사주에 좋고 동생들도 이렇게 받쳐주고 또 무슨 자식도 이렇게 받쳐주니까 이런 사람이 결국 뭐 귀하게 된다, 부자가 된다,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공부도 자식들이 이렇게 뒷받침 안 해주지 않거나 부모가 뒷받침을 못 해주면 공부할 능력이 아무리 돼도 공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까지 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서 이 사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근데 요즘에 부산 쪽 어디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볼 때 부모 사주를 봐요. 그래서 특히 부모 사주 중에서 어머님 사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어머님 사주와 본인 사주를 이렇게 어떤 공식화 시켜가지고 뭔가를 할 때 특히나 뭐 합격된다 뭐 성공할 수 있다 없다를 볼 때 예를 들어서 가장 또 많이 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합격 그 다음에 요즘에 선거철이잖아요. 선거가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거 볼 때 이 부모 거를 이렇게 같이 해서 보면 굉장히 그게 잘 맞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거기는 무슨 또 이제 보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근데 근데 아직 그건가 정착화되지는 않았는데 저도 의견상으로 이 사람의 운명의 부귀영화에 대한 부분을 볼 때는 그 사람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 거, 자식 거를 이렇게 같이 포함시켜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다만 그렇기까지 아직 과학적인 데이터나 이런 준비 과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내가 좀 난 욕심을 낸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신다 그러면 그만큼 아주 더 좋은 그런 이제 상황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건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과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일주론과 연관돼서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할게요. 예.